강아지의 문제 행동은요, 일반적인 문제 행동과 이상 행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정상 행동에 들어가는 문제 행동들과요, 실제 선천적인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이상 행동입니다. 이러한 이상 행동은요, 심한 그루밍을 끊임없이 한다든가, 다른 개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경계하며 심하게 짖고 공격성을 보인다든가, 혹은 여러분을 향해서마저 심각한 공격성을 보인다든가, 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 먹는다든가, 꼬리 쫓기를 너무 자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진단과 약물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일종의 질병입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문제 행동은요, 사실은 실내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강아지의 야생 습성상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이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일반적인 문제 행동의 대표적인 원인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동이 아닌 갑작스런 강아지의 문제 행동은요, 심하게 자기 발을 빤다든가, 몸에 여기저기를 심하게 핥아 탈모가 생긴다든가, 갑자기 공격성을 보인다든가, 대소변을 갑자기 못 가리기도 하고요, 한밤중에 크게 울며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대변을 먹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런 갑작스런 문제 행동의 원인은요, 대표적으로 질병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강아지가 갑작스런 문제 행동을 시작했다면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방문을 하여 건강검진을 해봐야 합니다. 갑작스런 문제 행동 원인의 많은 부분이요, 통계적으로 질병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해진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면요, 방광염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며, 대변을 다른 곳에 보기 시작했다면요, 관절염이나 디스크, 변비 같은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울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면요, 치매나 관절염을 의심해야 하며, 짖는 소리가 커졌다면요, 청각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지나치게 늘었다면요, 여러분이 만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면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요, 통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통증성 질병이나 기능장애 문제는요, 강아지에게 다양한 행동학적 혹은 감각의 이상을 유발하고요, 이것이 우리 눈에는요, 문제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강아지는요, 다양한 원인으로 아프기 시작하고요, 나 아파 이렇게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아지의 다양한 여러 가지 행동 언어로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와 날마다 지내는 여러분이요, 관심을 가지고 강아지의 행동의 변화를 잘 관찰해 봐야만 질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강아지가요, 평소에 하지 않는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우선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강아지 문제 행동의 두 번째 주요한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도 흔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속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 저조차도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살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도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은요, 몸도 아프게 되고 식욕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스트레스란 것은요,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든 용어이긴 합니다. 정확히 스트레스란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외적인 자극, 스트레서라는 것을 받았을 때 이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은 스트레스라는 자극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어 기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방어 기전은요, 자율신경계나 내분비계 혹은 면역계 등 다양한 몸 전체에 걸쳐 시스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몸의 총체적인 다양한 대응 반응을 스트레스 받는다고 보통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기전인데요, 만약 이 스트레스 자극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혹은 강도가 심하게 온다면요, 몸의 다양한 대응 기전이 과민하게 작용하거나 오랫동안 작용해서 몸에 그때부터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방어 기전들이 삐그덕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강아지들 역시요,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요, 인간과 동일하게 대응 기전이 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아 교감신경계를 거쳐 뇌의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의 축으로 이어지는 신경 경로에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 신호가 전달되고요, 이는 각각의 기관들이 이런 스트레스라는 자극에 대응하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응하여 몸과 정신을 일깨우고 전투태세로 돌입하게 만들어 집중을 하게 되고요, 몸을 긴장시키게 됩니다. 혈당과 혈압이 오르고 근육이 긴장하여 텐션이 증가하며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에 집중을 하여 빠르게 해결하고 다시 평온한 상태로 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정상적인 대응 기전입니다. 온몸을 전투태세로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이요, 몸이 견딜 수 있는 어떤 역치값을 넘어서 너무 심하거나 혹은 너무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면요, 만성적으로요, 강아지가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넘게 되어 몸이 아프거나 식욕이 저하되고 면역력의 저하나 우울증과 같은 질병, 그리고 그로 인해 부적절한 다양한 행동학적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스트레스 원인으로는요, 집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사소한 일일지라도 실제로 강아지에게는요,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관문의 벨소리나 새로 들어온 강아지나 새로운 손님의 갑작스러운 방문, 오랜 기간 산책을 못했다거나 너무 오랜 시간 혼자 무료하게 지내야 하는 환경들, 장기간 여러분이 집을 비웠다거나 여러분의 출퇴근 시간의 변화나 천둥번개, 공사와 같은 주변 환경에서 들리는 지속적인 소음이나 진동들, 혹은 실내에 새로 설치한 방향제나 여러분이 바꾼 향수나 새로운 로션의 냄새 같은 것들, 지속적으로 들리는 전자제품의 고주파 노이즈 소리, 부적절한 여러분들의 체벌 등 여러분에겐 사소한 걸 수 있어도요, 강아지에게 심한 스트레스의 원인들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상적으로는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은요, 그 자극을 받는 시점에서 몸은 스트레스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긴장이 완화되며 평온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몸의 반응으로 인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스트레스를 주는 스트레서, 즉 자극원이 몸이 릴렉스라는 과정을 거쳐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요, 자극에 의해 몸이 스트레스 상태에 돌입하게 되고 몸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릴렉스의 시간을 거쳐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에 다시 다른 자극이 또 생겨서 스트레스 자극이 지속된다면요, 몸이 이런 식으로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또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또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몸의 스트레스 역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충분히 못 쉬니까는요. 몸은 점점 더 자극을 반복해서 받음으로써 긴장 상태는 지속이 되며 여러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점점 더 많이 분비게 됩니다. 이런 지속적인 면역력의 저하뿐만 아니고요, 몸의 곳곳에서 이상 신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몸이 스트레스 자극으로부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게 돼버리면요, 끝까지 올라가면은요,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은요, 이때부터는 질병이 생기거나 다양한 행동학적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오줌을 싸거나 가구를 물어뜯기 시작하거나 몸의 여기저기를 심하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을 향해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은요, 미치도록 받으면은요, 막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머리를 쥐어 뜯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사표를 집어던지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나오기도 하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요, 여러분이든 강아지든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물론 이런 스트레스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받는 다양한 이런 스트레스 자극들은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면역력을 높게 유지하여 삶을 덜 무료하게 하고 더 활력 있게 유지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자극은요, 강아지를 병들게 합니다. 항시 내 강아지를 잘 살펴서 강아지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강아지 문제 행동의 원인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